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선형 얘기를 또 나갈 건데요. 저번 시간에 이제 제 목소리 잘 들리죠? 여러분들? 네, 뭐, 특별히 타자가 없으면 들린다고 생각을 할게요. 잘 들린다고 생각하고, 오늘 나갈 내용은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어, 그 선형 얘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실제로 해봤는데, 그 선형 얘기에서도, 이렇게 지금 보이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키와 몸무게 가지고 했던 거는 단순 선형 핵이에요. 키를 가지고 몸무게를 예측하거나 뭐 반대도 예측할 수 있겠죠. 몸무게를 가지고 키를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단순 선형 핵이어서 저희가 그 샀던 요 공식 같은 것도 비슷하죠. 가중치가 있고 x에 대한 가중치와 그 다음에 절편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을 한번 예측했던 걸 해봤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바로 직전에 했던 게 시간상 그냥 좀 뭐랄까 마지막 그 데이터만 우리가 확인해봤는데 그게 이제 다중 선형액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피처들을 그 안에 있는 데이터 X축, X의 데이터를 여러 개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개를 이용해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중 선형핵이라고 해서 실제로 그 우리가 해봤던 거는 키랑 성별을 이용해서 나이를 예측하는 이런 것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중 선형회귀가 되려고 그러면 사실은 지금 이거보다는 더 많은 그 피처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더 좋은 것들이 나올 텐데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따로 넣진 않았지만 원래 그 이 단순 선형회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으면은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키가 있다 그러면 몸무게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선형이 그려지면 우리가 이렇게 2차원 평면에다가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다중 선형이가 된다 그러면 어, 얘는 그리기가 이제 좀 쉽지 않겠죠. 이렇게 해서 X축과 Y축은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Z축이 있다 그러면 네, 여기 이제 공간으로 이런 직사각형의 예, 그러니까 정사각형이든 뭐 직사각형이든 사각형 모양의 제가 지금 그림을 잘 못 그렸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그려야 되죠? 사각형을 공간 어떤 이런 공간에 이렇게 피처들이 모여 있으면 그 피처들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여기 한 중간에 있는 요런 의미의 하나의 면을 선택하게 되는 게 이제 그 다중선형액의 모형이고요. 이거는 이제 3차원 두 개의 데이터를 넣은 거죠. 하나는 나이고 그 다음에 이쪽 하나가 키면 네. 그리고 이쪽이 어 잘못 썼네 여기 성별이죠. 성별이고 여기가 나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공간의 어떤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그 가장 표현을 잘하는 그런 이런 직사각형이나 뭐 정사각형, 사각형이 하나의 면을 선택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3차원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다중으로 되면 3차원 이 지금 나이와 성별만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걸 넣겠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기는 쉽진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선형액이와 그 다음에 다중 선형액이 네, 요 두 개들은 어떻게 보면은 선형액의 그냥 그 일반적인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서로 대신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게 표현된 것뿐이죠. 예. 근데 요번 우리가 요 다중선형액도 좀 볼 거지만 다항핵이라고 있습니다. 다항핵이라고 해서 얘는 이제 그 우리가 그 x제곱 이렇게 쓰는 것들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뭐 상수 이렇게 쓰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이런 2차원 그래프로 그려지는 것들, 여기 뭐 요것뿐만 아니라 요 3차원도 있을 수 있죠. 여기에 3차원도 존재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계속 3차원 그래프, 4차원 그래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차수를 올릴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폴리노미널 리그레션이라 그래가지고 다중회귀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선형으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회귀 그래프가 실제로 이렇게 어떤 곡선 형태로 그려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게 다항회귀의 그런 우리 그 기법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서 쓰는 독립적인 피처라고 하면 뭐냐면, 독립적인 피처라고 그러면 피처를 하나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단순 선형액이 들어있던 피처, 뭐 키와 몸무게를 예측, 뭐 키와 나이를 예측, 어떤 그런 나이, 잘못 얘기, 여기 성별을 빠진 두 가지 데이터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보면 x가 있고, x가 늘어난 게 아니라 x의 제곱을 시켜서 데이터 키에다가 키 하고, 원래는 새로운 데이터 여기에 성별이 들어가는 게 우리가 성별이 들어가는 게 우리가 다중액이라고 했었는데, 다중선형액이라고 했었는데, 성별이 아니라 키의 제곱, 또 그 다음에 키의 세제곱, 이거를 키의 뭐 n만큼 제곱하는, 뭐 n만큼 제곱하는 거를 만들어서 그거를 입력으로 넣어가지고 그런 처리를 하는 것들을 이제 다항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키와 키의 제곱이 들어가게 되면, 요 뒤에 지금 두 개는 빼고요. 키와 키의 제곱이 들어가게 되면 그래프는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리는 2차원 그래프, 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고요. 뭐 키라고 하니까 뭐 당연히 근데 X축 데이터가 뭐 사실 키는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존재하겠죠.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 그러면 이거에 맞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들로 그려질 거다라는 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한번 넘겨보면 그 다항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은 저번 시간에 했던 것들을 좀 다 전체적으로 집어넣고, 잠시만요. 네.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좀 집어넣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다항액이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서, 원래 기본적으로 있던 것들이죠. 있던 것들을 가져오셔도 되고, 복사해 오셔도 되고, 그렇게 진행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것들, 쓸 만한 것들을 제가 이거 미리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그냥 새로 하나 만들게요.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저번 시간에 있던 거를 로드 하셔도 되는데, 또 그거를 안 가지고 컴퓨터가 또 달라지신 분들도 있고 할 것 같아서, 다항액이 뭐, 저는 이름이 똑같으면 안 되니까 다항액이 1이라고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조금 얘랑 같이 보이니까 이렇게 보이네. 좀 이따가 제가 쉬는 시간 때 모니터에 좀 방향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쪽에서, 필요한 것들만 일단은, 네. 이걸 가져간 다음에, 필요한 것들만 좀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가하고, 저번에 나이, 우리가 만들었던 엑셀 파일들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그때 만들었던 거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니까 디폴트적으로 하시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요거 들어있고, 요거 치시고, 요거 치시고, 요거 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PPT 있으니까 제 지금 화면을 보고 치셔도 되지만, 뭐 PPT 거 보시고, 요건 그리고 저번 시간에 다 했던 거니까, 네.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성별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고요.
이런 형태로 2차원의 형태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걸 했었고, 저번 시간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건 PPT는 여기가 이제 13이었는데 네, 제가 이거를 다 14로 변경해가지고 PPT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정답 값은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데이터 추군. 그래서 지금 드렸던 데이터를 가지고 요걸 모두 다 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될 거고요. 저도 저번 시간에 이거는 다 했던 거니까, 그렇죠? 이것도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다 알 거라고 믿고, 네, 요거까지는 다 알 거라고 믿고 그대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 데이터를 가지고 또 할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X축과 그 다음에 뭐 Y축의 길이가 항상 같아야 된다. 여기에 뭔가 다른 길이가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학습을 돌리거나 뭔가 할 때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드렸었고, 그 다음에 요 데이터 빼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때 뭐 여기 이제 그 성별까지 구분하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 그거는 사용하지 않고 우리는 자리로만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만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까지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PPT로 들어와서 보시면 저번에 했던 그 우리가 선형액이 값하고 그 다음에 나이 추정되는 값 요런 거를 한번 써봤죠. 그래서 요거까지도 이번 시간 히스토리가 다 있을 것 같아서 없으신 분들은 좀 빨리 치시고, 있으신 분들은 그냥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한번 우리가 돌려볼 겸 저도 저번 시간에 있던 거를 가지고 와서 여기 있는 게 하나가 저는 없어졌네요. 요거 하나는 쳐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치겠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그냥 빠르게 쳤고요. 우리가 지금 확률상으로 나타나면은 소점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원래는 저번 시간에 이제 90%가 나왔는데 0.8999 아마 하면서 반올림을 하면서 이제 그 90%가 나왔던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학습했던 것들, 여기가 이제 저희가 저번 시간까지 진행했던 거 CSV에서 데이터 받아와서 한번 그냥 리뷰한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릴게요. 저번 시간에 이제 했던 게 CSV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인터넷에 있던 자료들, 나이와 성별과 그 다음에 키 데이터, 학생들의 키의 평균 데이터긴 하죠. 그런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CSV로 우리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든 데이터를 콜앱에다가 올려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CSV 타입에 실제로 저 데이터를 다 입력하는 거는 사실 되게 어렵겠죠. 네, CSV 형태에 있는 데이터들을 하나씩 하나씩 입력하는 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원래 준비했던 내용에는 하나씩 하나씩 몇 개만 샘플 입력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시간 관계상 뺐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바로 CSV에서 데이터를 우리가 원하는 뭐 리스트가 됐든 넘파이가 됐든 그런 형태로 만들어 준 다음에 학습을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 CSV 파일의 데이터를 그대로 읽어가지고 뭐 나중에 좀 데이터가 복잡하고 이러면은 뭐 판다스를 쓴다든지 해야 되겠지만 그렇진 않아서 그냥 CSV에 있는 데이터들을 읽어드려서, 그리고 데이터도 워낙 그 CSV 형태일 때 정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뭐 성별에 따라서 뭐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조건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코드들이 필요했었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좀 빠르게 자리에 따라서 성별이 구분돼 있어서 0과 1이라는 자리에 따라서 값을
줬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키값과 성별을 같이 넣어주고 정답값 넣어주고 뭐 이런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빼올 수 있는 방법, 좀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생각했는데,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실제로 출력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이 잘 출력이 됐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여기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그때 이제 발견하면서 이게 17세까지밖에 없어서 그 데이터 길이가 한 100개 정도가 빠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1326개 정도의 데이터, 예, 이 정도 데이터 사실은 우리가 딥러닝을 돌리기 위해서 나중에 딥러닝이나 아니면 뭐 머신러닝도 마찬가지고요. 데이터 개수는 1300개라 그러면 되게 적은 지금 상태예요. 네, 그래서 엄청 적은 상태고요. 그리고 모델의 복잡성,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래도 그나마 해볼 만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있으면 데이터들이 평균이었기 때문에 이게 조밀조밀 잘 모여 있어요. 우리가 그 군대로 얘기하면은 탄착푼이라고 해야 되나요? 탄착푼이 잘 조밀조밀 잘 모여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거는 이제 당연히 쉽겠지만 반대로 우리는 이제 평균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런 다 키들이 이제 나이에 따라 키들이 제각각 존재했을 테니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하려 그러면 어쨌든 표본들이 많이 모이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어떤 유평균이 아닌 좀 더 좋은 좀 데이터를 가지고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데이터는 또 구하기가 쉽진 않아가지고 네, 한 10,000개, 20,000개씩 있는 그런 데이터들 쓰고 싶긴 했지만 그냥 저희는 한 1326개 정도 데이터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있는 것들을 한번 구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이제 다중 선형외계를 만든 거죠. 다중 선형외계라고 하면 지금 데이터가 성별 0 또는 1이라는 성별 값을 넣고 그 다음에 키 값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X축이 두 가지의 데이터가 들어가다 보니까 요 기울기가 두 개의 값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어스는 하나의 값으로 나오고 있고 그거에 따라 데이터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형 우리 머신러닝에 있는 알고리즘으로 얘가 이제 가장 그 선을 표현하는 그 X축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값을 쓰다 보니까 얘는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변화가 거의 머신러닝에서 이렇게 선형외계 같은 경우는 한번 제가 뭐 입력 데이터가 개수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똑같은 데이터가 넣었을 때 항상 동일한 결과치랑 동일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러 번을 돌려도 변화가 없지만 나중에 좀 더 복잡해진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항상 학습할 때마다 다 계속 변하게 되는 거를 데이터를 똑같이 입력하더라도 학습 데이터마다 조금씩 아니면 여러분들과 저랑 조금씩 차이가 나타나는 거를 나중에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큰 변화가 없고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값이 최적화된 값이 출력이 되는 거니까요. 그 값을 가지고 우리가 길동과 지미라는 친구의 키를 한번 추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키를 추정해 보니까 172의 키를 가지고 있다면 뭐 남자는 16세, 여자는 17세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해봤던 거고요. 그래서 다시 PPT로 돌아와서 한 장 넘겨보면 다중선형 핵이 데이터를 이제 삼포도를 좀 그려보려고 합니다. 삼포도를 그려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나이는 그렇게 우리가 지금 2차원 평면 지금 이게 이제 2차원 그래프죠. 2차원 그래프에서 이 데이터를 같이 표현하는 거는 쉽지 않겠죠. 네, 여자와 남자를 같이 표현하는 건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 그래서 그냥 그거를 무시하고 그래서 성별을 빼버리고 성별을 제외하고 그 삼포도를 한번 그리기 위한 코드가 여기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별을 뺀 다음에 그리고 다시 요런 얘를 표현하는 요 표현하는 거를 요렇게 이제 두 개를 그렸는데요. 요거는 남자에 대해서 그리고 여자에 대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코드도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삼포도 그리는 거와 그 다음에 요 기울기 가중치와 바이어스 값을 이용해서 그림을 두 개 그렸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같이 요거는 코딩을 직접 치셔가지고 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요거 화면을 안 가려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쪽에서 좀 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보기 좋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한번 같이 쳐보시면 제가 이쪽에서 이렇게 쳐볼까요? 이게 모니터 방향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다라는 지금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도 제가 치는 것도 같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2차원 파이썬에 대한 수업을 따로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 대해서 문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새로 보는 거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이렇게 보여드리려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중간중간 이렇게 하나씩 끊어서 한 건데 이걸 요것만 치고 실행시키게 되면 원래는 요런 형태, 여기 키와 키와 성별 형태로 구분이 돼 있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키워드죠. 예, 키워드 하나만 뺀 겁니다. 여기서 키워드 하나만 뺀 건데 키 값만 다 뺀 거예요. 키 값만 다 빼가지고 X축에 있는 키 값만 다 빼가지고 요렇게 또 리스트로 만든 거예요. 왜 이걸 만들었냐면 그래프를 3포도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니까 이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거 키워드라는 뭐 키즈라고 돼 있긴 한데 예, 키워드 느낌으로 한 거고 여기서 키값만 하나의 키값만 뺀 거고 이 빼는 방법은 리스트로 만들어주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원래 요거를 파이썬에서 용어가 있긴 한데 제가 요거를 용어 가지를 지금 기억은 잘 안 나고요. 그래서 포문처럼 되어 있지만 리스트 안에 이제 포문을 넣게 되면 리스트 형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어, 풀어서 짜게 되면 여러분들이 포문을 풀어서 짜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보기에는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실제로 이렇게 쓰는 방법들을 많이 파이썬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뭐랄까 이런 방법들이 있으면 이 방법에 맞게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그냥 일단 얘는 그대로 뒀고요. 그래서 계속 이런 방법을 쓸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포문이고요. 우리가 선회하는 거 포문 X1에는 당연히 이런 형태의 데이터들이 들어있었을 거고요. 그 데이터들을 여기 로우라는 애에다 넣습니다. 그럼 로우에는 데이터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0번과 1번. 0번에는 키값, 1번에는 성별. 그 중에 0번으로만 요 키즈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겠다라고 한 거예요. 키워드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겠다. 그래서 키로만 리스트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값 같은 경우는 1326개인가요? 1326 곱하기 1326개 배열의 키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서는 1326 곱하기 2의 배열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1326 곱하기 2의 배열이 만들어졌던 건데 여기서는 그냥 1326자 1차원 배열의 예, 그래프로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한번 키 데이터만 이 키워드만 한번 뽑아본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요 두 개 같은 경우는, 요 식 같은 경우는, 치고 한번 봅시다. 예. 일단은 얘도 한번 쳐놓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 선분을 그려야 되죠. 이렇게 그 어떤 2차원 그래프에다가 이런 선분을 그리고 싶어요. 이거 좀 제가 그런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분을 그리고 싶은데 이 선분을 그 우리가 그 이쪽에 있는 그런 뭐죠? 요런 값들을 이용해서 선분을 그릴 수도 있겠지만 요거는 지금 다항이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선분 그리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편하게 하는 우리 전에는 그 기울기와 절편을 이용해서 선분을 그리는 방법을 제가 저번 시간에 하나 보여드렸을 거예요. 근데 요건 뭐냐면 그 프리딕트를 이용해서 예측하는 걸 이용해 가지고 제가 여기에 가장 작은 우리 이 키에서 여기 키값 중에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을 뽑아서 걔를 가지고 예측을 하면요. 그 예측했을 때 여기 예측된 y축 나이가 되겠죠. 나이의 그 값이 두 개가 들어올 거예요. 왜냐면 두 개를 넣었으니까. 우리가 제가 그때 저번에 얘기 드렸죠. 얘를 넣게 되면 n 곱하기 2의 배열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더라.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1 값은 하나가 정해진 된 거죠. 1 값을 넣었다는 거는 당연히 1을 넣었다는 거는 남자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n번째 성분은, 키가 되겠죠. 키의 개수. 그래서 키를 두 개 넣어서 지금 저 데이터는 요렇게 돼서, 네. 요런 형태로 두 개를 만들어서 제가 요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이가 두 개. 하나, 둘. 그리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여자. 요건 여자를 얘기하는 거라서 요렇게 두 개. 소녀를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두 개의 데이터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가장 작은 키값이 117.9의 키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큰 키값을 가지고 있는 애는 176.6키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한번 넣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이런 2차원 그래프에 이런 선분을 이렇게 그리고 싶어가지고 두 가지의 선분을 그리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두 개의 데이터로 우리가 어떤 바이어스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리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형식으로 이제 데이터 두 개를 만들어 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지금 이 한 줄을 이용해서 우리가 선을 그을 수 있겠죠. 이거를 Y축, 얘를 X축으로 잡고 선을 하나 긋고 그걸 점 하나 잡고 그 다음에 얘를 또 Y의 2번으로 잡고 X의 2번으로 잡아서 두 개를 선을 긋게 되면 이제 어떻게 이 선분들이 예측하고 있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데이터에서 삼포도와 이런 얘기가 더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이런 라이브러리들은 위에서 지금 제가 다 한 번에 넣어놨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이 했다 그러면 이렇게만 써도 되고 먼저 그냥 한번 중간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간 과정 보면 우리가 키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그대로 쓰게 되면 에러 나요. 여기 그 X1을 그대로 쓰게 되면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질 않을 겁니다. 예,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질 않고 얘는 이 X1에서 키만 뽑아내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작업을 했던 이유가 X1을 하게 되면 당연히 X축이 두 개이기 때문에 네, 밸리데이션 에러가 밸류 에러가 나죠. 그래서 X, Y가 맞지 않다. 사이즈가 동일한 사이즈로 넣으라는 거죠. 얘는 배열이 곱하기 2짜리 배열이고 얘는 1짜리 배열이니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릴 수가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키워드를 뽑아온 거죠. 누구 키워드를 뽑아왔냐면 그 키에 있는 키값만 다 뽑아온 거죠. 그래서 키값 하나를 다 뽑아가지고 Y와 대칭되게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그려집니다. 요 데이터만 보더라도, 네, 아니, 다 치고 또 얘기를 하시죠. 여기 사이에다가 이제, PPT에는 저렇게 적혀 있긴 한 좀 복잡하게 적혀 있는데 위에 있는 거 그냥 요 맥스, 민맥스로 해서
적혀 있는데, 좀 빠르게 적고 싶으면 요거 그대로 적으셔도 돼요. 그럼 그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예, 저는 요거 그대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도 똑같거든요. 예. 요 값으로 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넣어도 똑같은 의미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그 내용들을, 예, 이해하신다고 생각하고, Y는 노란색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라인 두께를 조금 얇게 하기 위해서 값을 넣고요. 지금 여기 PPT와 얘가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출력된 거를 쓴 거니까 얘랑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좀 빠르게 치기 위해서 좀 전 이렇게 좀 변경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키에 대해서 남자의 결과와 이 키에 대해서 여자의 결과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와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칠까요? 예. 사실 이렇게 넣는 거랑 동일한 겁니다. 위에 있는 값 그냥 출력된 거니까. 예. 되셨죠? 한번 해볼까요? Y가 아니고 얘는 G죠. 녹색으로 그리라. 그래서 실제로 PPT에 있는 결과와 동일하게 그려졌죠, 여러분들. 예. 이거는 이해되시죠? 요 코드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지금 요렇게 쓴 거와 여기 이렇게 쓴 거는 얘네들을 이용해서 나와진 거랑 똑같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가지고 출력한 요 결과를 그냥 여기다 쓴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그대로 쳐도 되는데 이해되시죠? 여기 있는 값이 여기 첫 번째로 오고 여기 있는 값이 여기로 온 거예요. 이렇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노란색으로 긋는 거와 그 다음에 녹색으로 긋는 걸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키를 넣었는데 지금 이 데이터만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데이터를 보면서 어떤 의미를 좀 분석해야 되냐면 지금 요 2차원 그래프에서 요런 면 형태로 지금 제가 요 키값을 당연히 뭐 이건 원래는 선형이기 때문에 이게 이 면은 아니고 이게 끝까지 이어질 거예요. 쭉 이어질 거고 얘도 밑으로도 쭉 이어질 거지만 사실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은 다 이 키가 뭐 3m짜리 키는 없으니까 3m짜리 키는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리고 아무리 키가 작아도 아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생각해도 뭐 10cm짜리 아기는 없잖아요. 네, 10cm짜리 아기는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아마 애들 키가 그래도 한 60cm에서 한 50cm 사이에서 아마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0살부터라고 해야 되나 1살부터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키가 크는 거니까 지금 여기는 이제 나와 있는 건데 데이터를 실제로 보게 되면 여자 키가 아기 때는 조금 더 큽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 있는 선분들이 좀 키가 큰 선분들이 초반에는 여자일 거고요. 그러다가 여기 160을 고점으로 아니면 나이 13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 이제 남자 그룹과 여자 그룹이 이렇게 나눠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남자와 여자를 이 데이터 지금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그 성별이 없이 학습을 돌린다 그러면 얘는 참 그려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거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쪽에 이렇게 한 그룹이 형성이 되고요. 여기에 또 이렇게 한 그룹이 형성되다 보니까 이 데이터는 뭔가 구분할 필요는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항을 이용해서 그런 구분을 한 거고요. 그 다항으로 구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잘못 얘기했습니다. 네, 다중이죠. 다중 데이터를 이용해서 성별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네,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 말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 좀 네, 제가 생각나면 바로바로 보정을 하는데 제가 혹시 잘못 얘기하면 미리 좀 듣고 좀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항이 아니라 다중이죠. 다중. 이렇게 다중으로 구분이 되는데 다중으로 구분된다는 게 아니라 다중으로 이렇게 값을 넣어주게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런 성분들도 우리가 선으로 잘 표현할 수 있었을 거다라는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아기 때는 뭐 남자 입장에서는 좀 작지만 지금 노란색이 이제 남자를 나타내는 성분인데 왜 밑에 쳐져 있으니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상 남자는 여기 가서 이렇게 더 길게 커지면 네, 많은
나이에 키가 커진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계속 올라가면서 키가 커지는 거를 잘 더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Y축이 그 나이를 의미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여기, 이거. 실제로 여기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길동이 똑같은 키일 때는 길동이 나이가 더 작겠죠. 예, 똑같은 키일 때는 나이가 작은 게 맞겠죠. 왜냐면 여자들이 먼저 가기보다는 네, 키가 더 작게 떨어지기 때문에 나이가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자들은 키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자들이 나이가 좀 더 또 동일한 키라면 여자가 많은 게 맞고 대신 키가 더 크게 되면 나이를 만약에 갖게 하려고 그러면 남자의 키를 좀 더 키워야지. 그래야지 맞아 떨어질 테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표현되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로 보시죠. 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남자 여자를 삼포도를 이렇게 한 번에 그리다 보니까 이게 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2차원 그래프에서도 남녀를 또 표현하는 방법 중에는 이 색깔로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 다음 장에는 그냥 아까는 여기 밑에다가 그 민이랑 맥스를 이용해서 넣었었는데 민맥스가 아니라 좀 더 기울기를 끝까지 더 그리고 싶다면 네, 얘를 이용해서 그 아이의 값을 이렇게 넣어주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작은 키에서 큰 키까지 나이를 예측하는 기울기보다 더 많은 거를 표현하는 게 좋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10부터 넣는 건데 얘도 그냥 쉽게 요거는 우리가 쳐놓은 게 있으니까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요거를 똑같이 최소값이 아니라 1을 110부터 200까지 선분을 뽑아보자 라고 해놓고 민이 아니라 그냥 여기다가 그냥 아예 110 그리고 얘는 여기 그래프를 보니까 2m는 좀 강한 것 같고요. 한 190까지만 하시죠. 네. 2m는 강한 것 같고 190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위에 있는 요 데이터 동일한 애죠. 갖고 와서 여기 값을 요거는 여기서는 그 2차원으로 넣었는데 요렇게 넣으시지 않아도 돼요. 그냥 바로 여기다가는 그러니까 2차원 그래프죠. 2차원 배열이죠. 2차원 배열인데 1차원으로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여기 1차원. 네. 어차피 얘가 그냥 받아들일 때 2차원이든 1차원이든 이 X축에 있는 데이터와 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동일하다고 하면 에러가 나질 않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코드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값은 제가 이걸로 출력을 해봐도 되긴 하는데 민맥스는 없죠. 이건 빼버리고 출력을 해봐도 되는데 그냥 여기는 이번에는 이렇게 아까랑 좀 다르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여드렸던 코드고요. 지금은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결과를 보게 되면 네, 동일한데 아까 위에 있는 거랑은 여기서 끊겼죠. 여기서 끊겼는데 좀 더 이렇게 넣어서 우리가 출력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 15분 정도 쉬고 정각에 11시 정각에 다시 수업을 여기서 다음으로 진행하시죠. 네.